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군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2월 2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조동연 이재명 캠퍼 영입인재 1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죠. 30대 워킹맘, 육사 출신, 군사, 우주 전문가. 자, 어제 그 영입인재 1호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송영길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입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죠.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고 초려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하실 분이다. 자, 그래서 이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송영길과 함께 공동으로. 이재명 후보는 조동연 그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데 핵심은 미래 산업이다. 그 중심에 우주항공 산업이 있다. 조 교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크게 연구하신 항공우주 분야에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가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조동연 위원장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국방 그리고 우주항공의 방위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연구하고 공부만 했다. 17년 동안. 자, 82년생입니다. 39년생이죠. 그러니 육사 졸업하고 바로 이 일만 했다는 이야기인데, 자, 우주 전문가, 이것은 지금 가대 포장됐다는 그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죠. 그 후보, 당대표, 그리고 영입된 본인까지 과대 포장을 했습니다. 우주 전문가라고. 이것은 국민 우롱을 한 행위고, 또 하나 이 사생활 문제가 있습니다. 혼외자 문제. 혼외자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것이 사생활이니 어떻게 이 문제를 뭐 정치에까지 뭐 확대시키느냐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은 그것을 일단 놔두고라도 이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이재명 캠퍼의 고위 관계자가 고위 간부가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 속이기를 시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인재 영입 1호 조동연 이 위원장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과대 포장, 하나는 그 혼외자 사생활 문제 두 가지인데 이 학계 연구계에서는 조동연이라는 사람을 전혀 처음 듣는다. 항공우주 분야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전혀 처음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사이언스 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 각 기술 이 분야에 정부가 1억 5천만 건을 이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은 이 사이언스 온에 봐도 이 자료의 이름이나 논문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국가정보 인프라죠. 그리고 이 조동연 위원장이 17년 동안 우주항공 방위산업 연구하고 공부를 했다는데, 자, 이 이력을 보면은 육사를 그 졸업을 하면은 일선부대 소대장으로 나가죠. 소대장으로 나가서 수색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가는 정보병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보면은 그 정보 분야에서 주로 근무를 했고, 육군본부 정책실, 뭐 이런 데 있었고, 한미연합사 가서도 이 작전참모부 이런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역을 했는데, 그 전역하기 1년 전에 이와 유사한 것은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연구장교 한 1년 정도. 자, 이렇게 한 거 외에는 이 전체적으로 군 생활을 할 때 주로 이 정보 분야, 정책 이런 것을 했죠. 그런데 17년 동안 국방과 우주항공의 방위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연구하고 공부만 했다. 이렇게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역한 직후에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가 됐는데, 서경대 쪽에 따르면은 이 강의를 맡는 교수가 아니고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 다 있죠. 산학협력단. 그 부설기관인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 이 센터장이다. 여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 전체 센터에 4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그 구체적인 활동도 없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정식으로 이 서경대 조교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주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 전에 10월 달에 출판한 조동현 위원장이 출판한 우주산업의 로켓에 올라타자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어떤 우주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우주기술, 우주항공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경제 경영 그 서적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책 속에도 이렇게 합니다. 저자는 민간 정부 투자를 통해서 초기 기술 혁신자들을 지원하면서 국내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한다는 이야기죠.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것도 접근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서 마치 전문가인 양 가대 포장을 한 그런 그 일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생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강용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글을 조동현 그 위원장이 혼외자를 낳고 그 아이를 남편 호적에 올렸다가 나중에 친자 확인까지 가서 망신을 당한 건 육사 출신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사생활 문제를 끌고 왔는데 저는 이 사생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주당의 거짓 해명, 국민을 눈속이만 온 그 해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그 강용석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안민석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이죠. 안민석 단장이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그 민주당에서 다 확인했다는 이야기죠. 사실이 아니다. 확인됐다.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가짜뉴스란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그렇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안민석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안민석의 말이 가짜뉴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혼한 그 조동현 위원장의 전 남편 육사 선배 장교입니다. 이혼한 남편이 제기한 친자 확인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2014년 당시 남편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그래서 출산 자녀 DNA가 당시 남편과 다르다. 이것이 그때 남편이 SNS에 올렸고 또 강용석 그 변호사도 본인의 SNS에 이 확인서, 민간 업체에서 확인한 DNA가 다르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 확인서를 또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강용석 변호사가 거짓말한 게 아니죠. 안민석 총괄특보단장이 거짓 해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동현 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결혼과 그리고 재혼 과정을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하고 이런 겪었지만은 나는 기회를 가지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죠. 뭐 그 부분은 다 판단이 다르실 테니까 그 부분 판단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다만 이 안민석 총괄특보단장이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겠죠. 다른 증거 자료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증빙 자료가 나오면서 거짓 해명이 돼버린 이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조동현 위원장은 오전 일정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직을 사퇴를 할 것 같은데 뭐 조동현 위원장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문제지만 본인이 사퇴하고 하는 건 개인 문제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호 영입인재 1호로 발표한 상징적으로 발표한 그 인물에 대한 민주당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것을 민주당 이재명 캠프 선대위에서 거짓 해명하고 과대 포장하고 이런 문제점을 오늘 송국근의 대들보에서 말씀드렸습니다.